자, 핵 에너지. 일단은 원자핵을 표현하는 방법 먼저 볼게. 우리가 원자핵을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해. 원자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A는 뭘 의미하지? A는 질량수. 참고로 질량수랑 질량은 약간 달라. 엄밀히 따지면 완전 아니 달라. 어쨌든 같지 않아. 질량수는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만드는 거야. 보기 편하려고. 원자 번호당 이렇게 아보가드로 몰수 이렇게 해서 아보가드로 몰수로 정리해서 얘네들의 원자량을 일정하게 그냥 정수비로 이렇게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질량수야. 질량이랑은 약간 달라. 자, 그 다음에 질량수는 참고로 뭐와 뭐의 합이지?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이지. 그치? 그러면 n이 라주 n이 뭐야? 중성자수야. 아이고야. 자, 그 다음에 Z가 뭐지? 양성자수, 뭐 전하량, 원자번호. 자, 그 다음에 X가 원소의 종류. 원소 기호를 얘기하지, 그치? 우리가 원자핵을 이렇게 표현해.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소라는 게 이렇게 생긴 줄 알았더니 동위원소가 발견됐지? 중수소나 삼중수소. 이런 게 발견을 하고, 헬륨도 뭐, 요런 헬륨도 있고, 또 요런 헬륨도 있지? 또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우라늄이지.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이 238 우라늄도 있고 92번 235 질량수를 갖고 있는 우라늄이 있어. 자연계에 얘네들의 비가 약 140대 1 정도 돼. 얘가 귀하지. 그래서 235의 비율이 얘의 비율이 3에서 5% 정도 됐다. 그럼 전홍축 우라늄이라고 하고 원자력 발전에 쓰이지. 얘가 한 90에서 95%까지 되면 얘는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고 얘를 핵무기, 핵폭탄에 사용을 하지. 이제 이 동위원소가 발견되면서 돌턴의 원자설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돌턴의 원자설이 뭐지? 돌턴의 원자설. 1번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그 다음에 같은 원소는 항상 뭐 크기나 질량이 같지. 근데 안 같은 애들이 동위원소가 나타나지. 야, 원자 쪼갤 수 있지. 쪼갤 수 있어. 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쿼크 막 쪼갤 수 있지. 자, 그럼 얘는 동위원소가 등장하지. 얘 화학 반응 시 어떻게 돼? 새로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돼. 근데 핵 반응을 하면 생기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해. 쌍생성, 쌍소멸 생기기도 해. 쌍생성을 전자와 양전자, 입자, 반입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 에너지도 사라지고 이 에너지가 갑자기 총 입자, 반입자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핵 반응 시 소멸도 돼. 그리고 소멸되면 그게 뭘로 변하지? 질량이 사라지고 이 질량이 뭘로 변해? 에너지로 변하지. mc제곱으로. 이렇게. 네 번째, 얘네들은 일정한 비율로 뭐 일정 비로 화합물을 만들지. 그러니까 현재 돌턴의 원자설은 얘나 뭐 말이 되지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핵 반응을 보자. 핵 반응이 있어. 핵 반응엔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뭐 핵 융합 퓨전이지. 퓨전 뭐냐? 퓨전 이런 거 있는데 드래곤볼에 나와. 자, 그 다음에 가벼운 게 무거운 걸로, 가벼운 게 점점 무거워지는 거지. 대표 수소 4개가 단순히 얘기하면 수소 4개가 헬륨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핵 분열이 있지. 핵 분열, 얘는 무거운 게 가벼운 걸로.
이런 게 있고,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는 핵반응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줄게. 핵반응식, 핵들이 반응하는 이런 융합이나 분열을 하는 규칙성이 있어. 핵반응식 중요해. 첫 번째, 질량수 보존대. 두 번째, 전하량 보존대.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건 뭐야? 양성자수를 보존되는 거지. 원자 번호 뭐 이런 거 보존되고. 근데 세 번째, 라부아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 실제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 그리고 질량은 보존되지 않고 사라진 질량이 생겨. 델타 M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지? 결손 질량이 생겨. 사라진 질량은 뭐가 되지? 이는 델타 MC 제곱, MC 스퀘어 에너지를 만들어 버리지.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수 보존되고 전하량도 보존이 돼. 하지만 실제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 우리가 베타 분계 배웠잖아, 그치? 베타 분계 보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베타 분계가 중성자가 뭘로 변해? 양상조로 변해. 둘 다 질량수가 1이라고. 근데 여기서 전자를 빼고 반전자, 중성, 미자도 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이 같은 1이라고 같은 1이 아닌 거야. 얘는 1.0007 어쩌고저쩌고 얘는 1.004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실제 질량수는 같아도 실제 질량은 얘가 더 크단 말이지. 이렇게. 뭐 이제 1단원에서 베타 분계하면 했지. 이건 이따 다시 얘기할게. 핵 분계하면서. 자, 그럼 잘 봐. 핵융합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핵융합. 자, 얘 대표 얘야. 자, 수소. 자, 얘는 중수소. 그리고 얘는 삼중수소. 두 개의 수소가 반응을 하면 뭘 만들어내냐면 태양에서 이런 게 일어나. 태양의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헬륨과 중성자를 만들어. 내 지금 뭐 했니? 이렇게 헬륨과 중성자를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어줘. 그러면 식을 볼게. 자, 반응 전 시그마 A 전 반응 전의 총 질량수는 얼마야? 2 더하기 3이니까 5지. 반응 후의 총 질량수는 얼마지? 4 더하기 1이니까 보존이 됐지, 그치? 같지. 자, 반응 전의 총 시그마 Z 반응 전의 총 질량수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그 다음에 반응 후의 총 질량수는 얼마? 2 더하기 0이잖아. 같지. 보존됐지. 그러니까 다 보존됐다고. 근데 실제 질량은? 자, 시그마 M 전 총 질량과 시그마 M 후 반응 후의 총 질량은 항상 얘가 더 커. 전이 더 커. 왜? 뭐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질량이 줄었다. 질량이 줄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는 MC제곱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정말. 자, 핵융합. 자, 핵 분열은 이제 보통 어디서 사용하지? 뭐 원자력 핵 발전이나 핵 폭탄을 사용하지. 핵융합은 수소 폭탄은 사실 핵융합탄이야. 엄청해. 핵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야. 이런 데 사용을 하지. 자, 그럼 핵분열로 가보자. 핵분열이 더 중요해. 왜냐면 원자로가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점점점 방사선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많은 실험을 하는데 이제 엄청난 걸 알아낸 거야.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쏴. 얘는 중성자야. 참고로 얘는 무슨 중성자냐면 저속 중성자. 자, 저속 중성자를 쐈더니 얘가 우라늄과 반응하면서 갑자기 얘는 뭐 92번 235 뭐 크립톤과 바륨 뭐 이런 애들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그 종류 중에 이게 하나야.
크랩톤과 반응. 다른 비슷한 질량이 두 개로 분열되고 중요한 건 뭐 새로운 중성자가 두 개 또는 세 개가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200메가 전자볼트라는 에너지도 나와. 그럼 이제 핵 반응식에서 이게 반응 전이 되고 반응 후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질량수 전하량은 보존되지만 에너지를 방출한 만큼 질량은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야.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잘 봐봐. 과학자들이 되게 놀란 건 이 분열 자체도 놀랬지만 더 놀란 건 보통 우라늄 같은 고체들은 굉장히 원자들이 촘촘하고 조밀하게 규칙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지. 그러면 이 중성자가 또 옆에 있는 누구랑 다른 우라늄과 반응할 수 있다고. 얘들도. 그럼 아다다다다 3개가 반응하면 9개가 나오고 반응하면 27개. 아다다다 어마어마한 반응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순식간에 뿜어낸다고. 이때 이 반응을 뭐라고 하지?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근데 참고로 이제 중요한 건 봐봐. 반응 이게 한번 핵 분열 후 나온 거는 얘는 무슨 중성? 고속 중성자야. 근데 보통은 저속 중성자가 반응성이 훨씬 좋고 고속 중성자는 반응성이 좀 떨어져. 그럼 얘를 연쇄 반응을 잘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중성자를 느리게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뭐 감속제를 통해서 감속제 뭐야?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재료. 얘를 저속중성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왜 저속중성자로 만들어? 저속중성자가 얘가 반응성이 좋아. 반응성이 매우 크다고. 얘가. 반응을 되게 잘해. 자, 그럼 이제 이 감속제의 종류를 좀 알아야 돼. 감속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가장 효과적인 감속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 물이지, 물. 물의 저항력을 이용하고 거기에 냉각, 일석이조지. 냉각도 하면서 감속 효과도 본다고. 물은 흔하디 흔한 그냥 널려있는 가벼운 물, 경수라고 그래. H2O.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중수, 얘는 D2O라고 그래. 얘는 굉장히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감속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 그러면 이 경수를 이용한 원자로를 뭐라고 하냐면 가압 경수로라고 그래. 왜 가압이 붙냐면 이게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물이 끓는 몇 도야? 100도지. 1기압에서 100도지? 물의 온도가 400~500도까지 올라가. 근데 400~500도까지 올라가는데 물이 끓어버리면 어떻게 돼? 엄청난 증기압으로 원자로가 위험해지겠지? 원자로 아무 튼튼히 만들어도 이 압력을 못 버틸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가압을, 압력을 더 가해줘서 물이 끓지 않게끔. 그래서 가압이 붙어. 그냥 경수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가압 경수로. 얘는 그럼 가압 중수로가 되겠네. 자, 원자로의 냉각과 감속을 경수라면 경수로라고 하고 중수를 이용하면 중수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핵연료가 달라. 얘는 뭐 경수가 반응성이 좀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감속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성자의 반응성이 중수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얘는 뭐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해.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연료로 반응성을 높이고. 자,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성자가 반응을 아주 잘하니까 그냥 좀 가격이 싼 천연 우라늄을 사용해도 돼. 238 우라늄을 사용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얘는 경수가 구하기 쉽지만 우라늄이 비싸. 연료가 비싸고. 얘는 우라늄이 싸지만 또 중수를 따로 얻어내야 돼. 이것도 비싸.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우리나라는 중수로가 하나 있고 경수로가 4개 있어. 우리나라 프랑스에서 중수로를 들여왔는데 이게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면 필연적으로 플루토늄이 생겨. 플루토늄, 94번 플루토늄. 이 플루토늄 나중에 뭘로 쓸 수 있어? 핵무기, 핵연료.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제재하려고 우리가 싸게 줄게, 이거 써 하면서 별로 싸게 주지도 않았어. 강제로 경수로를 들여서 우리나라에 가공된 원자로 5개 중에 하나만 중수로, 나머지는 다 경수로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또 이걸 또 북한으로 연결하는 거잖아. 북한의 중수로를 다 경수로로 바꿔주겠다고 막. 왜냐면 자꾸 중수로 만들면 어떻게? 플루토늄, 핵무기 만든다고. 핵돼지가 심심하면 미사일 쏴대잖아. 자기 친척들 심심하면 되게 쉽게 죽여버리고 막. 자, 어쨌든 그래. 그래서 발전 방식에 따라 경수로면 전홍축 우라늄을, 중수로면 천연 우라늄을 사용해. 사용하는 이유는 경수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비싼 전홍축 우라늄을, 얘는 중수는 효과가 좋으니까, 감속 효과가 좋으니까 싼 천연 우라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참고로 꿈의 원자라고 해서 고속증식로도 있어. 왜 고속증식로냐면 고속중성자를 이용해. 고속중성자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천연우라늄 238 우라늄에다가 쏴주면 이게 나중에 플루토늄이 원자번호 94번 239 플루토늄이 증식돼. 그러니까 얘도 뭐야, 핵연료잖아. 에너지도 생기고 핵연료도 생기니까 꿈의 원자로 고속증식로라고 그래. 얘는 고속중성자를 쓰니까 뭐가 필요 없어? 감속제는 필요가 없지. 대신에 냉각제는 필요해. 그래서 냉각제를 뭘 쓰냐면 액체 소듐, 나트륨을 영어 소듐이라고 그래. 액체 소듐을 사용해. 액체 소듐을 이용해서 냉각을 해.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잘 봐. 핵분열에서 중성자를 우라늄이 흡수하면 얘가 분열되고 에너지와 이렇게 풍성돼서 연쇄반응이 아다다다 일어났잖아. 자, 연쇄반응을 시켰어. 근데 연쇄반응을 시켰는데 연쇄반응이 우리 의도보다 더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위험하겠지.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컨트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쇄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제어봉. 붕소 같은 제어봉을 이용해서 이 제어봉은 뭘 하는 애야? 중성자의 개수를 줄여.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면 뭘 조절할 수 있어?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라늄이 중성자를 먹으려고 하면 제어봉이 먼저 먼저 뺏어 먹어. 우라늄이 중성자를 먹으려면 먼저 이렇게 뺏어 먹어. 그러니까 먼저 뺏어서 반응이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일어나게 해준다고. 이게 핵분열. 핵분열은 얘도 물론 당연히 반응 전에 총 질량수가 전하량 보존되고 에너지만 나오는 거야. 200메가 전자볼트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감속에 따라서 원자로의 종류가 경수로와 중수로가 있더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쇄 반응이 잘 감속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면 하니까 중성자 개수를 제어봉으로 줄여서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해. 참고로 핵자당 에너지를 비교하면, 핵자라는 게 뭐야? 핵자. 양성자나 중성자를 원자핵으로 구성하는 입자 핵자라고 하지. 핵자당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보통 핵융합에서는 질량수가 5 정도에서 한 22.4 24.4 메가 전자볼트 정도가 나와. 메가 전자볼트 에너지 단위다. 이따 설명해 줄게. 근데 분열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235 더하기 1이니까 236 정도 반응을 해서 얼마가 나냐면 200메가 전자볼트가 나와.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 비교하는 하나의 반응에서 단순히 비교하면 분열이 훨씬 많지. 얘는 24.4고 얘는 200이잖아. 근데 질량수당, 핵자당 에너지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핵자당 에너지를 비교하면은 얘를 같은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236이면은 이게 몇 배에서 곱해버리면 에너지가 훨씬 많을 거냐. 5배 정도 많다고. 그래서 핵자당 에너지는 질량수당 에너지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융합 에너지가 분열 에너지보다 크다.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적어서 그런 거지, 같은 비율로 반응을 시켜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면 훨씬 더, 그러니까 더 많은 질량이 결손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훨씬 세다. 원자폭탄은 분열을 이용한 거고 수소폭탄은 융합을 이용한 거야. 지금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먼저 터뜨려. 그때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로 융합을 시켜. 그러면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돼. 자, 참고로 저 메가 전자볼트 있지? 메가는 12육승이라는 접두어잖아. 그럼 전자볼트가 뭐냐? 줄과 같은 단위지? 이거 저기서도 했어. 3단원에서. 전자볼트. 원래 전압이 정의가 뭐야? 전압이 단위 양전하가 한 1이잖아. 그래서 원래 단위는 줄 퍼 쿨롬이랬지? 근데 이걸 귀찮으니까 볼트와 옆쪽을 길어 볼트로 줄여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볼트라는 건 뭐야?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볼트라는 건 뭐야? 전하량 곱하기 뭐? 전하량 곱하기 뭐니? 곱하기 전하량 분의 한 1 또는 에너지잖아. 그럼 얘랑 약분되지. 얘도 전하량이니까. 그래서 단위가 1의 단위 뭐 줄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볼트가 뭐랑 같다고? 줄과 같은 단위라고. 이건 참고하시고. 자, 이제 원자로랑 원자로랑 핵 붕괴까지만 하면 돼. 여러 가지 발전 간단하게 하고. 정리. 자, 이거 잘 몰라도 되는데 그냥 원자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두꺼운
원자로가 있고, 이게 이제 방사선이 납 10cm나 콘크리트 1m 정도를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두꺼운 납으로 두르고 다시 콘크리트를 엎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연료봉이 있고, 이렇게 핵 연료봉을 넣고 이 안에서 반응을 시키지. 이때 이제 여기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물이 돌게끔 돼 있어. 가압기를 장치해 놓고 물이 여기서 이렇게 돌게끔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주름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뭐지? 단면적을 넓히기 위함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 원자로 안에 있는 뻘건 물이 내가 일부러 그냥 구분하게 해서 색칠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를 순환을 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일러에는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가압기를 이용해서 400~500도 온도가 올라가도 끓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일러를 장치를 해서 이렇게 장치를 해서 여기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여기 이제 펌프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 뭐 해수가 있어요. 해수, 바닷물.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냉각 역할을 하지. 자, 그럼 이쪽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돼? 끓어서 증기가 되고, 이 강력한 증기압으로 여기 있는 터빈을 돌려. 그럼 터빈이 막 돌아가면서 여기서 발전기에서 교류 발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냉각기를 거치면서 다시 물로 변하고, 변한 물을 펌프로 보내.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보일러의 물은 이렇게 순환하고, 원자로의 물은 이렇게 순환하고, 냉각수의 물은 이렇게 순환하겠지. 이렇게. 이런 세 가지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원자로를 가동시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핵 붕괴. 핵 스스로 안정하기 위해서 붕괴가 돼. 핵 붕괴라고 하지. 핵 붕괴는 일단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알파 붕괴, 두 번째 베타 붕괴. 베타 붕괴는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 쿼커 랩선하면서 했지. 그 다음에 감마 붕괴가 있어. 자, 알파 붕괴는 뭘 방출하지? 헬륨 원자핵을 방출해. 그러니 플러스 전하를 띄어. 반응식은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AXG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가 알파 붕괴가 되면 A-4 헬륨 원자핵을 뱉어내니까 질량수와 전하량이 보존돼야 돼. Z-2 Y로 변하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과 에너지를 방출해. 이렇게. 대표적으로 라듐이, 원자 번호 88번 라듐이 86번 라돈으로 변해. 마리 큐리가 발견했지. 노벨상 2대 수상자가 마리 큐리, 피에르 큐리, 베크렐 이런 사람들이야. 방사능의 당위를 베크렐이라고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참고하시고. 자, 베타 붕괴는 뭘 뱉어내지? 전자를 베타선이라고도 하지. 얘를 방출하지. 얘는 음전하를 띠고 있지. 그래서 베타 붕괴식은 정말 많이 했지. 이건 꼭 암기해야 돼. 계속 나와. 1단원에서도 나오지. 여기에 관여님이 약한 상호작용이 관여하고 매개 입자가 W 보손이었지. 또 나온다고 알아야 돼. 그러면 알파 붕괴하면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얼마 줄어? 2 줄지, 그치? 그러니까 88번이 알파 붕괴하면 어떻게 돼? 86번이 되는 거야. 베타 붕괴하면 어떻게 돼? 얘는 Z가 플러스 2가 되지? 그러면 베타 붕괴하면 어떻게 돼? 베타 붕괴하면은 Z-2다, 쏘리. 얘는 Z가 플러스 1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뭐랬어? 우라늄이랬지.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서 베타 붕괴, 중성자를 흡수하거나 베타 붕괴한다고. 그럼 92번이 베타 붕괴. 베타 붕괴하면 이게 뭐가 되게? 93번 뭐가 되냐면 넵튜늄이 돼. 이렇게. 넵튜늄이 되게 불안한 애야. 그래서 빠르게 또 베타 붕괴를 한 번 더 해. 그럼 얘가 94번 뭐가 돼? 플루토늄이 돼. 이렇게. 천해의 명, 하늘의 왕 우라노스, 바다의 왕 넵튠 포세이돈, 지옥의 왕 명왕 하데스. 이렇게 천해의 명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야. 여기까지는 자연계 그 순수하게 있는 거. 여기서부터는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아인슈타늄 이런 것도 있어. 로렌슘, 아메리슘
뭐 마블에 나오면 비브라늄이나 뭐 이런 건 없어. 비브라늄, 아담한티움 이런 건 없고. 뭐 왜 아이언맨 2에서 토니 스타크가 요거를 팔라듐을 대치기 위해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지.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 거야. 자, 감마 본 게 뭐냐면 그냥 감마선 에너지를 방출해. 전자기파. 얘는 그냥 전자기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가 있는데 뭐 그냥 몰라도 되는 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 네온 같은 애가 원자면 10번인데 원자량이 질량수가 20이고 얘가 굉장히 들떴다가 순간 안정 상태가 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마선을 뱉어. 그러니까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바닥 상태로 또 감마선을 방출해.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핵붕괴에서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지. 여기에 전기장을 걸어 이렇게. 아이고, 전기장을 걸어.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댔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라듐 같은 방사성 물질을 놔. 자, 여기를 그냥 여기서 1로 휘는 애가 플러스로 훅 휘는 애가 누구겠어? 베타선이겠지. 마이너스로 살짝 휘는 애는 누가 되겠어? 알파선이겠지. 여기를 그냥 쭉 관통하는 애는 누구겠어? 감마선이겠지. 전자기파니까.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지. 빛이니까. 이런 것도. 얘네들의 성질에 따라서. 됐지? 자, 마지막. 올라올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이건 약간 지구과학스러워. 지구과학에서 이건 수능에 매번 나와. 작년에 물리에서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긴 했는데. 자, 태양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지, 뭐. 태양 열발전이 있고, 태양 광발전이지. 태양 열발전은 뭘 이용한 거야? 열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교류를 만들어. 태양광은 태양전지,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지. 반도체를 이용해서 직류를 만들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조력 에너지 있고, 풍력 발전 있지. 그 다음에 뭐 연료전지, 이런 게 있어. 수소 연료전지. 그래서 쌤이 아까 그런 얘기 했었지. 발전 방식에서 발전기를 돌리면 항상 뭐가 생긴다고? 교류. 그 다음에 전지가 이름이 붙으면 뭐가 생긴다고? 직류.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전지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사실 어디서도 했지? 어디서 했어? 3단원에 광전효과 하면서 했잖아. 광전효과, 광센서 이런 거 하면서 했다고. 자, 태양전지 원리가 이거랬지. 자, 이렇게 P형, N형과 P형 반도체가 있고, 자, 여기에다 빛을 쏴. 빛을 쏘면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 들떠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게 되지? 그러면 안에서는 내부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내부 전기장은 N형에서 P형으로 생깁니다. 이거 종종 물어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회로를 연결해놨어. 그러면 들뜬 전자들이 이제 연결되면 회로로 나와서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나오는 곳이니까 여기를 무슨 극이라고 보면 돼? 전자가 나오는 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지. 그럼 전류가 나오는 곳은 뭐야? 플러스 극이 되지. 그래서 일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태양전지 원리야.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전자가 들뜨면 그 들뜬 기전력을 이용해서 회로의 직류를 일으키는 태양전지야. 그럼 여기 이거 자, 얘를 LED라고 하자. 자, LED는 과정이 반대 과정이랬지? 그럼 얘가 무슨 극이 돼? LED는 순방향 연결하려면은 마이너스 극에 N형을, 플러스 극에 P형을 연결해야지. 이렇게 연결해야 돼. 되게 중요하다. 시험에 이게 100% 나와. 100%, 그냥 100%야. 내신 수능 그냥 100%.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럼 봐봐. 얘는 여기서 들뜬 전자들이 어떻게 돼? 들뜬 전자들이 바닥 상태에 있는 양공들이랑 결합하지. 이렇게. 양공과 결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결합하면서 그만큼의 뭘 방출해? 빛을 방출해. 이 과정이 정확하게 반대랬지. 그러니까 태양전지는 그 바닥 상태인 P형에 있던 전자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떠서 기전력을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LED는 들뜬 상태에 그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뭘 방출해? 빛을 방출하는 게 LED지.
둘이 과정이 정확하게 반대야. 재료도 똑같고 원리만. 바닥던 게 들떠서 기전력을 일으키느냐, 들떠있던 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느냐. 빛을 받아서 올라가느냐, 내려가서 내느냐 차이야. 정반대야. 이거 되게 중요해. 세트를 그냥 알아야 돼. 그리고 직류를 일으킨다. 자, 마지막. 수소,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야, 화학에서 전자를 잃는 걸 뭐라고 하지? 산화라고 하지, 산화. 자, 여기에 이렇게 연료전지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다가 수소를 공급해. 수소를 공급하면 수소가 여기서 어떻게 전자를 내면서 산화해. 그럼 여기서 뭐가 되지? 전자를 잃으면서 양전환할 때 있는 수소를 뭐라고 그래? 수소 이온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 안에는 이온을 전달해주는, 전해주는 물질 뭐라고 그래? 전해질. 전해질 수용액이 있고. 자, 얘는 외부에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놨고 전구를 연결해놨어.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 나와서 흐르기 시작하면 전구에 불이 켜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전구에 불을 켰어. 이때 전자가 나온 곳이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럼 반대, 전류가 흐르는 이쪽으로 결국 놓쳤다. 중간에 포기했어 내가. 자, 얘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가 나오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극이 되겠지. 그럼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불을 켜주고 돌아와서 여기에 뭘 공급하냐면 여기에 산소를 공급해. 산소를 공급하면 수소 이온과 전자와 산소가 환원, 결합하면서 뭘 만들어? 물을 만들고 여기에다 반응 열도 만들어. 이 반응열을 난방에도 쓸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의 큰 대용량 배터리라든가 이런 대용량 전원 장치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기도 쓰기도 해. 뭐 인공위성에 탑재하기도 하고. 이 수소 연료 전지의 특징 일단 뭘 일으킨다고? 직류를 일으키지. 직류 전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반응 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 에너지원이야. 고효율 에너지원이라는 것도 좀 중요해. 시험에 나오면 요 두 개, 이렇게 고효율 에너지다라는 거 물어보고, 어디가 무슨 극이냐 이런 것도 한 번씩 물어봐요. 수능,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 2어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 나온 건 아니고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데.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분명히 나오지. 학교 시험에서 100% 나오고, 태양전지 100% 나오고. 자, 여러 가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까지.